예, 달라지는 추석의 신풍속도 또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담 심리학 박사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부터 뭐 나흘간 추석 연휴가 되죠. 토, 일, 월, 화요일까지요. 이제 대체 휴일까지 해서 네. 나흘. 뭐 그동안 이제 힘드신 분들 쉬시기도 하고 또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하실 텐데 이번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최대치라고 해요. 굉장히 많죠. 요새는 이제 많이 풍속도가 달라져서요. 네. 요새는 이제 조상님을 리조트에서도 모시고 해외에서도 모시고 또 아니면 뭐 차례 간단하게 지내고 네.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여행 가거나 이런 가고, 풍속도가 많이 늘어서 네.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요. 네. 근데 뭐 차례상도 지금 옛날같이 홍동백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거기 파인애플도 올라가고요. 뭐 키위 조상님들도 좀 새로운 거 드셔야 된다고 피자도 뭐. 피자도 치킨이나 올라가고 빵을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치킨도 이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풍속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것 말고도 뭐 실질적으로 뭐 그 기간 동안에 난 자기 개발하겠다. 그래서 아예 뭐 고향을 내려가지 않고 또 여성들 중에는 그 기간을 맞아서 성형,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는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성형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면서 네. 이게 일종의 명절이라는 느낌은 많이 조금 감소하고요. 휴가의 개념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전부터 명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풍속도가 좀 바뀌면서 명절 증후군도 줄어든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분은 여전히 일을 하거든요.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두통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깨 결림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그냥 명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명절 전 2주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어깨 아프고 위 아프고 신경 쓰다 보니 속 아프고 이랬다가 명절이 끝난 이후 2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거의 한 달 동안에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두통, 위장장애,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우울감.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뭐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 건가요?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신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핵가족 제도인데 이제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대가족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네. 일의 강도가 워낙에 강하고 일의 양도 워낙에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시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며느리들 같은 경우는 가서 또 더 많은 어른들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 더 나가서는 이제 거기 가서 잠깐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박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주 전반에 두루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예. 남자들도 뭐 그렇죠. 만만하게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장거리 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렇죠. 뭐 아내의 투정과 구박, 뭐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명절 증후군을 앓는다고 그러는데요. 남 얘기가 아니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며느리만 힘드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들도 이미 벌써 명절 시작하기 전에 명절 증후군 호소하는 아내 눈치도 좀 봐야 되고요. 네. 또 막상 이제 가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6시간, 7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고 또 가서는 또 형제들 간에 또 경쟁이 있습니다. 네. 누가 누가 또 좀 잘났나 뭐 이런 또 가서 또 오랜만에 효도도 해야 되고 네. 또 오는 길에 또 7시간, 8시간 운전하고 돌아와서도 또 아내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도 사실 몸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마음만큼은 천근이죠. 그래서 뭐 며느리 아들 할 거 없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즐거워야 할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서로 부부간에 뭐 갈등도 많고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이혼이 실제로 명절 지나서 이혼하는 많이 늘죠. 비율이 늘어납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그 이혼이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는가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우리 설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실질적으로 그 설이나 추석이 끼어 있는 그 다음 달하고 네. 그 추석이 끼어 있기 바로 전달하고 전달 대비를 해보면 네.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설 다음에는 39.3%나 그렇죠. 증가했네요. 39.3%면 지금까지 역대 최고라고 볼 수 그러게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높아진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요새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대소사 중에서도 명절은 워낙에 큰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지수, 긴장도가 워낙에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다음번에 우리가 어떤 가족을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혼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데 네.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명절 이후에 이제 부쩍 증가를 볼 수도 있는데 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뭐 갈등, 명절 때 네. 뭐 갈등이 갑자기 확
해갖고서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명절 때 또 이렇게 또 갈등도 또 조금은 좀 부채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자 보실까요? 자 주부 명절 증후군 가장 화가 날 때는 1위가 음식 준비로 며느리는 바쁜데 남자들은 TV만 볼 때 49%, 뭐 거의 절반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안 보내주거나 늦게 보내줄 때, 또 남편 내조 못한다고 잔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친정에 가면 잠만 자는 남편을 볼 때 화가 네. 난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지가 멀쩡한데 가만히 있으니까 좀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딸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다 귀하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있다가 시집을 그리고 갔는데 자식도 이제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처럼 앉아가지고 하고 있냐는 거죠. 조금 눈치 있고 센스 있는 남편이라면 네. 아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뭐 이렇게 눈치를 주시더라도 그냥 같이 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당신이 딱 나서 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아내들의 심정을 여기 반영을 한 거라고 보는데 네. 올해 추석은 우리 남편들 눈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결혼을 네. 안 한 분들도 명절이 그리 또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더라고요. 관혼상제를 묻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관혼상제 예. 이야기하는데 네. 젊은 층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생로병사를 여쭙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젊은 층들에게 이제 한참 살아야 되니까 관혼상제를 물어보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1위가 취업을 그렇죠. 꼽았더라고요. 그 취업은 했냐, 아니면 뭐 애는 있냐, 결혼은 예. 했냐, 애는 낳냐, 애는 또 하나 더 안 낳냐, 또 그래서 애가 셋이다 그러면 넌 애만 낳냐,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관심이에요. 네. 관심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 센스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대신에 예. 그런 말씀 대신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취업이 어렵다 하면 젊은 층들이 오히려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 오히려 만나게 되거든 취업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 야, 넌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더니 넌 뭐든 될로 응? 너는 뭐든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마 그 마음이 그 청년들에게 거대한 불꽃을 일으킬 만한 작은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바뀌어야 될 우리 명절 문화라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명절 문화 중에 그렇게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편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함께 모으고 화합하고 네.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문화거든요. 네네.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편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완전히 문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폐해라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끌어안고 그 전통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새롭게 재해석해서 유지할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그와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찾아오는 가족이 없는 주변에 이런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예. 필요하죠. 지금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자살률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럴 때는 그분들을 도울 일은 지역사회밖에 없거든요. 예. 가까운 분들께 작은 떡이나 네. 그다음에 아주 사랑의 편지 조그맣게 써서 같이 보내주신다면 아마 따뜻한 이번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절 때 그리고 혼자 계시는 그런 그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라 그럴까 아무도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하는 그런. 그게 왜냐하면 노인들도 부모가 그리워요. 예. 노인들도 가족과 형제 다 그립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점에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는 이때 나는 더 불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이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은 정말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보듬어 살피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상담 심리학 박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